은퇴. 이 두 글자를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따스한 햇살 아래서 즐기는 느긋한 여행, 평생 미뤄왔던 취미에 몰두하는 여유로운 시간,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행복한 모습을 그리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60대를 넘어 70세, 아니 8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새벽 공기를 맞으며 일터로 향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꿈에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라고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부모님 세대와 바로 우리 자신이 마주한 대한민국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편안한 삶이 기다릴 것이라 믿지만 현실의 문은 생각보다 차갑게 닫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1위도 있습니다. 바로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동시에 일하는 노인의 비율 또한 가장 높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일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노년.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이 처한 현실의 모순적인 단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무려 38%에 달합니다. 100명 중 38명이 빈곤선 아래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76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2명 중 1명은 빈곤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노인 빈곤율이 20%, 미국이 2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60대는 물론 70대, 80대 고령자 10명 중 8명이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자녀와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현실에 내몰린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의 한계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61만 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더 큰 문제는 소득 크레바스라고 불리는 소득 공백 기간입니다.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65세부터입니다. 그 사이 5년 동안은 아무런 소득 없이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많은 분들이 50대 초중반의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소득 절벽 위에서 이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퇴직금만으로는 이 긴 시간을 버티기 어렵기에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살아야지 다짐했지만 몇 달째 지나지 않아 비어가는 통장 잔고에 불안해집니다. 결국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지만 나를 반겨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배달원, 식당 주차관리원, 경비원. 젊은 시절의 경력과 명예는 사라지고 저임금 단순 노동직만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경각심을 줍니다. 은퇴 후 그가 마주한 현실은 월 2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연금과 빠듯한 생활비였습니다. 골프를 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은 그저 꿈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는 일자리를 구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일은 신용카드 한 장을 배달하고 1,500원을 버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40에서 50만 원을 벌며 젊은이들만 선호하는 세상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임금 노동시장에 내몰린 우리 시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 중 절반이 60세 이상이라는 통계는 이 현실을 더욱 아프게 증명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우리를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시대의 도래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단순 반복 업무는 기계와 AI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마지막 보루로 여겼던 단순 노무직 일자리마저 급격히 줄어들 것임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끊임없는 학습을 요구하는 첨단 산업의 경쟁에서 고령층은 더욱 빠르게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존엄을 지키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나라의 앨리스를 읽어보셨나요? 그 책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앨리스가 붉은 여왕의 손에 이끌려 맹렬하게 달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주변 풍경은 변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앨리스가 묻자 붉은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면 힘껏 달려야 한단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2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하지. 이것이 바로 붉은 여왕 효과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해야 한다는 의미죠.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 역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니, 그저 현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야만 합니다. 편안하게 생존하는 방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은퇴 후의 삶을 위한 4가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배움은 젊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온라인 강의,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을 통해 무료로 세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저 역시 60을 앞두고 있지만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루에 6시간 이상, 때로는 12시간씩 공부합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끊임없는 배움만이 변화의 시대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자산 관리 능력을 키우십시오. 노후의 재정 관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지 공부해야 합니다. 배당주 투자나 임대 수익 창출처럼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일하게 만드는 다양한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렵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분명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일자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24,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등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구직 플랫폼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경력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기회가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은 건강이 뒷받침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옛말처럼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밥을 먹듯이 꾸준히 걷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건강한 몸은 의료비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어떤 일이든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는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땀 흘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치열하게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멈추지 않는 배움, 현명한 자산관리,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 그리고 건강한 몸.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공감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지혜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들과 공유하여 이 중요한 메시지를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은퇴. 이 두 글자를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따스한 햇살 아래서 즐기는 느긋한 여행, 평생 미뤄왔던 취미에 몰두하는 여유로운 시간,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행복한 모습을 그리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60대를 넘어 70세, 아니 8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새벽 공기를 맞으며 일터로 향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꿈에도 상상해본 적 없는 일이라고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부모님 세대와 바로 우리 자신이 마주한 대한민국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편안한 삶이 기다릴 것이라 믿지만 현실의 문은 생각보다 차갑게 닫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1위도 있습니다. 바로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동시에 일하는 노인의 비율 또한 가장 높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일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노년.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이 처한 현실의 모순적인 단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무려 38%에 달합니다. 100명 중 38명이 빈곤선 아래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76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2명 중 1명은 빈곤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노인 빈곤율이 20%, 미국이 2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60대는 물론 70대, 80대 고령자 10명 중 8명이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자녀와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 현실에 내몰린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의 한계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61만 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더 큰 문제는 소득 크레바스라고 불리는 소득 공배 기간입니다.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65세부터입니다. 그 사이 5년 동안은 아무런 소득 없이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많은 분들이 50대 초중반의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소득 절벽 위에서 이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퇴직금만으로는 이 긴 시간을 버티기 어렵기에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살아야지 다짐했지만 몇 달째 지나지 않아 비어가는 통장 잔고에 불안해집니다. 결국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지만 나를 반겨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배달원, 식당 주차관리원, 경비원. 젊은 시절의 경력과 명예는 사라지고 저임금 단순 노동직만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경각심을 줍니다. 은퇴 후 그가 마주한 현실은 월 2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연금과 빠듯한 생활비였습니다. 골프를 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은 그저 꿈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는 일자리를 구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일은 신용카드 한 장을 배달하고 1,500원을 버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40에서 50만 원을 벌며 젊은이들만 선호하는 세상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임금 노동시장에 내몰린 우리 시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 중 절반이 60세 이상이라는 통계는 이 현실을 더욱 아프게 증명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우리를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시대의 도래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단순 반복 업무는 기계와 AI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마지막 보루로 여겼던 단순 노무직 일자리마저 급격히 줄어들 것임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끊임없는 학습을 요구하는 첨단 산업의 경쟁에서 고령층은 더욱 빠르게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존엄을 지키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나라의 앨리스를 읽어보셨나요? 그 책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앨리스가 붉은 여왕의 손에 이끌려 맹렬하게 달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주변 풍경은 변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앨리스가 묻자 붉은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면 힘껏 달려야 한단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2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하지. 이것이 바로 붉은 여왕 효과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해야 한다는 의미죠.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 역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니, 그저 현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야만 합니다. 편안하게 생존하는 방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은퇴 후의 삶을 위한 4가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배움은 젊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온라인 강의,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을 통해 무료로 세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저 역시 60을 앞두고 있지만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루에 6시간 이상, 때로는 12시간씩 공부합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끊임없는 배움만이 변화의 시대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자산 관리 능력을 키우십시오. 노후의 재정 관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지 공부해야 합니다. 배당주 투자나 임대 수익 창출처럼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일하게 만드는
다양한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렵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분명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일자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24,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등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구직 플랫폼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경력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기회가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은 건강이 뒷받침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옛말처럼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밥을 먹듯이 꾸준히 걷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건강한 몸은 유료비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어떤 일이든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는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땀 흘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치열하게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멈추지 않는 배움, 현명한 자산관리,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 그리고 건강한 몸.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공감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지혜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들과 공유하여 이 중요한 메시지를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은퇴. 이 두 글자를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따스한 햇살 아래서 즐기는 느긋한 여행, 평생 미뤄왔던 취미에 몰두하는 여유로운 시간,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행복한 모습을 그리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60대를 넘어 70세, 아니 8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새벽 공기를 맞으며 일터로 향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꿈에도 상상해본 적 없는 일이라고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부모님 세대와 바로 우리 자신이 마주한 대한민국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편안한 삶이 기다릴 것이라 믿지만 현실의 문은 생각보다 차갑게 닫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1위도 있습니다. 바로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동시에 일하는 노인의 비율 또한 가장 높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일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노년.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이 처한 현실의 모순적인 단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무려 38%에 달합니다. 100명 중 38명이 빈곤선 아래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76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2명 중 1명은 빈곤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노인 빈곤율이 20%, 미국이 2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60대는 물론 70대, 80대 고령자 10명 중 8명이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자녀와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 현실에 내몰린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의 한계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61만 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더 큰 문제는 소득 크레바스라고 불리는 소득 공배 기간입니다.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65세부터입니다. 그 사이 5년 동안은 아무런 소득 없이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많은 분들이 50대 초중반의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소득 절벽 위에서 이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퇴직금만으로는 이 긴 시간을 버티기 어렵기에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살아야지 다짐했지만 몇 달째 지나지 않아 비어가는 통장 잔고에 불안해집니다. 결국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지만 나를 반겨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배달원, 식당 주차관리원, 경비원. 젊은 시절의 경력과 명예는 사라지고 저임금 단순 노동직만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경각심을 줍니다. 은퇴 후 그가 마주한 현실은 월 2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연금과 빠듯한 생활비였습니다. 골프를 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은 그저 꿈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는 일자리를 구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일은 신용카드 한 장을 배달하고 1,500원을 버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40에서 50만 원을 벌며 젊은이들만 선호하는 세상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임금 노동시장에 내몰린 우리 시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 중 절반이 60세 이상이라는 통계는 이 현실을 더욱 아프게 증명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우리를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시대의 도래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단순 반복 업무는 기계와 AI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마지막 보루로 여겼던 단순 노무직 일자리마저 급격히 줄어들 것임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끊임없는 학습을 요구하는 첨단 산업의 경쟁에서 고령층은 더욱 빠르게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존엄을 지키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나라의 앨리스를 읽어보셨나요? 그 책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앨리스가 붉은 여왕의 손에 이끌려 맹렬하게 달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주변 풍경은 변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앨리스가 묻자 붉은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면 힘껏 달려야 한단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2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하지. 이것이 바로 붉은 여왕 효과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해야 한다는 의미죠.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 역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니, 그저 현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야만 합니다. 편안하게 생존하는 방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은퇴 후의 삶을 위한 4가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배움은 젊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온라인 강의,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을 통해 무료로 세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저 역시 60을 앞두고 있지만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루에 6시간 이상, 때로는 12시간씩 공부합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끊임없는 배움만이 변화의 시대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자산 관리 능력을 키우십시오. 노후의 재정 관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지 공부해야 합니다. 배당주 투자나 임대 수익 창출처럼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일하게 만드는 다양한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렵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분명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일자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24,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구직 플랫폼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경력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기회가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은 건강이 뒷받침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옛말처럼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밥을 먹듯이 꾸준히 걷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건강한 몸은 유료비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어떤 일이든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는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땀 흘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치열하게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멈추지 않는 배움, 현명한 자산관리,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 그리고 건강한 몸. 이 4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공감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지혜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들과 공유하여 이 중요한 메시지를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은퇴. 이 2 글자를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따스한 햇살 아래서 즐기는 느긋한 여행, 평생 미뤄왔던 취미에 몰두하는 여유로운 시간,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행복한 모습을 그리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60대를 넘어 70세, 아니 8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새벽 공기를 맞으며 일터로 향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꿈에도 상상해본 적 없는 일이라고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부모님 세대와 바로 우리 자신이 마주한 대한민국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편안한 삶이 기다릴 것이라 믿지만
현실의 문은 생각보다 차갑게 닫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1위도 있습니다. 바로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동시에 일하는 노인의 비율 또한 가장 높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일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노년.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이 처한 현실의 모순적인 단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무려 38%에 달합니다. 100명 중 38명이 빈곤선 아래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76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2명 중 1명은 빈곤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노인 빈곤율이 20%, 미국이 2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60대는 물론 70대, 80대 고령자 10명 중 8명이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자녀와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현실에 내몰린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의 한계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61만 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더 큰 문제는 소득 크레바스라고 불리는 소득 공배 기간입니다.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65세부터입니다. 그 사이 5년 동안은 아무런 소득 없이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많은 분들이 50대 초중반의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소득 절벽 위에서 이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퇴직금만으로는 이 긴 시간을 버티기 어렵기에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살아야지 다짐했지만 몇 달째 지나지 않아 비어가는 통장 잔고에 불안해집니다. 결국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지만 나를 반겨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배달원, 식당 주차관리원, 경비원. 젊은 시절의 경력과 명예는 사라지고 저임금 단순 노동직만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경각심을 줍니다. 은퇴 후 그가 마주한 현실은 월 2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연금과 빠듯한 생활비였습니다. 골프를 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은 그저 꿈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는 일자리를 구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일은 신용카드 한 장을 배달하고 1,500원을 버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40에서 50만 원을 벌며 젊은이들만 선호하는 세상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임금 노동시장에 내몰린 우리 시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 중 절반이 60세 이상이라는 통계는 이 현실을 더욱 아프게 증명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우리를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시대의 도래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단순 반복 업무는 기계와 AI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마지막 보루로 여겼던 단순 노무직 일자리마저 급격히 줄어들 것임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끊임없는 학습을 요구하는 첨단 산업의 경쟁에서 고령층은 더욱 빠르게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존엄을 지키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나라의 앨리스를 읽어보셨나요? 그 책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앨리스가 붉은 여왕의 손에 이끌려 맹렬하게 달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주변 풍경은 변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앨리스가 묻자 붉은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면 힘껏 달려야 한단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2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하지. 이것이 바로 붉은 여왕 효과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해야 한다는 의미죠.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 역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니, 그저 현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야만 합니다. 편안하게 생존하는 방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은퇴 후의 삶을 위한 4가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배움은 젊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온라인 강의,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을 통해 무료로 세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저 역시 60을 앞두고 있지만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루에 6시간 이상, 때로는 12시간씩 공부합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끊임없는 배움만이 변화의 시대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자산 관리 능력을 키우십시오. 노후의 재정 관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지 공부해야 합니다. 배당주 투자나 임대 수익 창출처럼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일하게 만드는 다양한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렵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분명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일자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24,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등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구직 플랫폼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경력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기회가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은 건강이 뒷받침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옛말처럼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밥을 먹듯이 꾸준히 걷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건강한 몸은 유료비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어떤 일이든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는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땀 흘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치열하게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멈추지 않는 배움, 현명한 자산 관리,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 그리고 건강한 몸. 이 4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공감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지혜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들과 공유하여 이 중요한 메시지를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은퇴. 이 두 글자를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따스한 햇살 아래서 즐기는 느긋한 여행, 평생 미뤄왔던 취미에 몰두하는 여유로운 시간,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행복한 모습을 그리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60대를 넘어 70세, 아니 8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새벽 공기를 맞으며 일터로 향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꿈에도 상상해본 적 없는 일이라고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부모님 세대와 바로 우리 자신이 마주한 대한민국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편안한 삶이 기다릴 것이라 믿지만 현실의 문은 생각보다 차갑게 닫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1위도 있습니다. 바로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동시에 일하는 노인의 비율 또한 가장 높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일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노년.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이 처한 현실의 모순적인 단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무려 38%에 달합니다. 100명 중 38명이 빈곤선 아래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76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2명 중 1명은 빈곤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노인 빈곤율이 20%, 미국이 2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60대는 물론 70대, 80대 고령자 10명 중 8명이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자녀와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 현실에 내몰린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의 한계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61만 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더 큰 문제는 소득 크레바스라고 불리는 소득 공배 기간입니다.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65세부터입니다. 그 사이 5년 동안은 아무런 소득 없이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많은 분들이 50대 초중반의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소득 절벽 위에서 이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퇴직금만으로는 이 긴 시간을 버티기 어렵기에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살아야지 다짐했지만 몇 달째 지나지 않아 비어가는 통장 잔고에 불안해집니다. 결국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지만 나를 반겨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배달원, 식당 주차관리원, 경비원. 젊은 시절의 경력과 명예는 사라지고 저임금 단순 노동직만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경각심을 줍니다. 은퇴 후 그가 마주한 현실은 월 2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연금과 빠듯한 생활비였습니다. 골프를 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은 그저 꿈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는 일자리를 구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일은 신용카드 한 장을 배달하고 1,500원을 버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40에서 50만 원을 벌며 젊은이들만 선호하는 세상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임금 노동시장에 내몰린 우리 시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 중 절반이 60세 이상이라는 통계는 이 현실을 더욱 아프게 증명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우리를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시대의 도래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단순 반복 업무는 기계와 AI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마지막 보루로 여겼던 단순 노무직 일자리마저 급격히 줄어들 것임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끊임없는 학습을 요구하는 첨단 산업의 경쟁에서 고령층은 더욱 빠르게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존엄을 지키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나라의 앨리스를 읽어보셨나요? 그 책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앨리스가 붉은 여왕의 손에 이끌려 맹렬하게 달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주변 풍경은 변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앨리스가 묻자 붉은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면 힘껏 달려야 한단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2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하지. 이것이 바로 붉은 여왕 효과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해야 한다는 의미죠.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 역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니, 그저 현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야만 합니다. 편안하게 생존하는 방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은퇴 후의 삶을 위한 4가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배움은 젊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온라인 강의,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을 통해 무료로 세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저 역시 60을 앞두고 있지만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루에 6시간 이상, 때로는 12시간씩 공부합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끊임없는 배움만이 변화의 시대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자산 관리 능력을 키우십시오. 노후의 재정 관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지 공부해야 합니다. 배당주 투자나 임대 수익 창출처럼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일하게 만드는 다양한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렵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분명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일자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24,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구직 플랫폼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경력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기회가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은 건강이 뒷받침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옛말처럼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밥을 먹듯이 꾸준히 걷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건강한 몸은 유료비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어떤 일이든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는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땀 흘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치열하게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멈추지 않는 배움, 현명한 자산관리,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 그리고 건강한 몸.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공감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지혜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들과 공유하여 이 중요한 메시지를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은퇴. 이 두 글자를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따스한 햇살 아래서 즐기는 느긋한 여행, 평생 미뤄왔던 취미에 몰두하는 여유로운 시간,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행복한 모습을 그리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60대를 넘어 70세, 아니 8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새벽 공기를 맞으며 일터로 향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꿈에도 상상해본 적 없는 일이라고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부모님 세대와 바로 우리 자신이 마주한 대한민국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편안한 삶이 기다릴 것이라 믿지만 현실의 문은 생각보다 차갑게 닫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1위도 있습니다. 바로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동시에 일하는 노인의 비율 또한 가장 높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일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노년.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이 처한 현실의 모순적인 단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무려 38%에 달합니다. 100명 중 38명이 빈곤선 아래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76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2명 중 1명은 빈곤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노인 빈곤율이 20%, 미국이 2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60대는 물론 70대, 80대 고령자 10명 중 8명이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자녀와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 현실에 내몰린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의 한계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61만 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더 큰 문제는 소득 크레바스라고 불리는 소득 공백 기간입니다.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65세부터입니다. 그 사이 5년 동안은 아무런 소득 없이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많은 분들이 50대 초중반의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기 때문에